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내고향TV에서는 민선 6기를 맞아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나주시 강인규 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나주시 시민과 내고향TV 시청자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 강인규입니다. 을미년 청양띠의 해인 2015년 올 한해 내고향TV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민선 6기에 접어든 나주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 후 7개월 동안 나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일들을 진행 중이신데 시장님의 나주시정 방향의 큰 밑그림은 어떤 것인가요? 예. 저는 민선 6기 시정 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로 정하고 나주 시민과 나주의 새 식구가 된 혁신도시 임직원과 입주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을 각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6개 분야의 65개 공약과제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활력 있는 농업 농촌, 꿈이 있는 상생경제, 배려하는 시민복지, 안심보육, 행복교육, 역사, 문화, 관광도시, 시민중심 자치행정 등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해서 위대한 미래 나주 100년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나주 100년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경제, 복지, 교육, 관광, 자치행정 등 6개 분야 가운데 성과를 거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후 7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가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민감사관제 도입, 보조금 지원사업 공개 및 전용 카드 사용, 시장 포괄사업비 축소 등 공공건물 개방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5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소통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직사회를 비롯해 시민단체와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지역 농산물의 생산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나주시 노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탑승이 어려운 23개 마을 주민들에게 100원만 내면 택시를 탈 수 있는 100원짜리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일들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달 초에는 관내 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을 마침내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매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벼를 수확한 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는 배추, 고추, 마늘과 양파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번기에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는 마을 공동 급식 사업,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서 사용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 등은 차질 없이 실천해서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비롯해서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곧 나주시의 농업 농촌 경제에도 활기가 뜰 것 같습니다. 최근 주요 공공기관들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데요. 작년 12월 한국전력공사가 이전을 완료하면서 현재 13개 공공기관이 새로운 나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6월에 입주 예정이며 2016년에는 16개 기관 모두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식당가에는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곰탕의 거리에는 줄이 더 길게 늘어서고 기존 식당에는 손님들이 30-40% 정도 더 방문하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면서 나주역은 북적이고 택시 승객도 늘면서 기사님들도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상 세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에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잇목까지 온기가 더해지는 구들장처럼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교통이나 병원, 문화시설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최대 불편은 아마도 부족한 대중교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운동에서 혁신도시를 경유해 나주터미널까지 편도 28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4월부터는 120회로 대폭 늘려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성정역, 광주 공항을 경유하는 1160번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직행 좌석버스를 2배 이상 늘려서 편도 48회로 늘려 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호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입주민 여론이 있어 신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크레스터 8블럭 내에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주정차 단속요원 배치 등을 통해 쾌적한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 커지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의료나 안전을 비롯한 생활 기반 시설도 이제 확보가 돼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최근 혁신도시 생활 편익 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트가 20개소, 식당이 48개소, 금융기관이 13개소가 이미 오픈했고요. 피부과, 내과, 치과도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내과, 예과, 소아과, 한의과, 예방접종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공원 등도 시행사와 인계인수를 이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4월 개통되는 KTX 호남철도 개통과도 맞춰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월부터 KTX의 나주역 정차 횟수가 1일 상하행 각 4회에서 6회로 늘어 이전 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오는 4월에는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개통되며 고속철도 운행 횟수가 늘어나 서울과의 이동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민선 6기에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 부분에서 3,000개, 공공 부분에서 3,000개를 3년 안에 만드는 333 행복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일자리 관련 부서를 일자리 정책실로 새롭게 확대 재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의 협력 기업을 포함해 300개 유치를 목표로 우리시 산하 전 공직자가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78개 기업의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연관 기업과 나주에 이전 투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178만 평방미터 규모의 혁신산단은 오는 5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해 분양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전 기관에 대한 투자를 정말 아낌없이 진행하겠다는 얘기시군요. 그럼 한전 이전과 함께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조한익 한전 사장님도 여러 자리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발굴을 강조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한전의 구상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입니다. 한전과 우리 시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처럼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는 것은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입니다. 나주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대학이 어우러지는 첨단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한전과 광주광역시, 전남도와 협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전 기관과 연구소,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밸리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나주시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인구가 9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인구 10만 회복을 목표로 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우리 시 인구가 1월 말 기준으로 9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9만 명 선 회복의 견인차는 역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빛가람 동이 현재 전입 세대는 1,822세대, 인구는 4,285명입니다. 이 가운데 75%에 이르는 3,280명은 광주와 전남, 수도권에서 이사온 외지 인구로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올 한 해를 인구 10만 명 만들기 원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인구 유입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명문학교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살고 싶고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나주시 하면 또 역사와 문화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이어왔는데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와 함께 나주 읍성의 역사 관광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네. 혁신도시 건설의 파급 효과가 원도심까지 이어져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세워진 만큼 빛가람 혁신도시도 나주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야만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2만 가구, 5만여 명의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를 원도심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도심 재생으로 연계해 내릴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쪽빛도시 만들기와 옛 나주잠사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과 나주향교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성과를 드러내는 올해에는 역사문화를 콘텐츠한 21세기 스토리 관광을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주 읍성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가 지난해 말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돼 국비 374억 원을 확보했고 전남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118억 원의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확보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시가 자랑하는 역사 문화 자원을 통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행복한 나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원도심으로 도시재생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과 원도심 발전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일심동체입니다. 관광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거주민의 행복이라는 말처럼 혁신도시와 함께 원도심이 나주시의 양주춧돌이 돼 나주시 발전을 이끌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나주시 전체 인구 25%에 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또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맞춤형 복지를 펼쳐서 행복한 나주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월 말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3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4.6%에 달합니다. 장애인 등록자는 8,400여 명으로 다문화 가정은 686명으로 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나주시는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생산적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체 예산의 17%에 달하는 77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회복지 시책은 노인복지와 여성가족, 장애인 복지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시책들을 개발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복지 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과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늘려 노인 여가복지를 증진하며 홀로 사시는 노인 안부를 묻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가족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결혼 이민자와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등 맞춤형 방문 교육을 추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 평등 실현, 경제활동 참여와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자립 자활 기반 구축은 물론 42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18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고향TV 시청자와 나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고향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나주는 빛가람 혁신도시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진솔한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우리 후손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올해를 위대한 미래 나주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올 한 해 나주시 목표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주시 강인규 시장 모시고 나주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내고향TV 나주 방송을 통해 나주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